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에 맛있는 수익을 선사할 주식 요리 경연 진짜 주식 일부 상한가 레시피 진행의 박나연입니다. 지난 이틀간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탔던 우리 증시. 오늘은 기관의 핸들링 속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삼성전자는 시총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요. 시장이라는 도마 위에 올라온 수많은 종목들, 과연 또 전문가는 이 재료들로 어떤 기가 막힌 레시피를 완성했을지 상한가 레시피 지금 바로 불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참여할 수 있는 시청자 이벤트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000피 천스탁 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주식 사행시, 진짜 주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치킨과 피자, 또 3만 원 상품권까지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2월 9일 월요일 진짜 주식 2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센스 있는 사행시 기대를 해보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계좌에 맛있는 수익을 선사할 주식 요리 경연 상한가 레시피, 와운의 베스트 전문가와 아직 베스트를 받지 못한 도전가의 대결로 이뤄지는데요. 함께해 주실 주식 셰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을 바꾼다.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탁월한 종목 선별 능력을 갖춘 베스트 전문가죠. 나연호 셰프와 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탁월한 안목, 시장 트렌드를 읽는 날카로운 분석을 갖춘 베스트 도전가 박종현 셰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한 주의 중간이죠. 수요일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베스트 파트너 나연우 셰프부터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됐던 우리 나현호 파트너입니다. 자, 제가 우리 와우넷의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초고속, 최단기 연간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에 걸맞게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요일은 제가 평일과 이런 주말 국고초 시간에는 우리 와운의 파트너로 모셨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마카세 좋아하시죠? 우리 오마카세에 맞게 오늘은 수요일은 현우카세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시면서 제가 우리 수요일은 맛집 셰프로 한번 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제가 오늘 상한가 레시피에 걸맞게 우리 계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타점과 적중률로 우리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니까요. 우리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좀 각오를 잡은 만큼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네, 우리 특히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카세 또 너무 좋아합니다. 매주 현우카세를 기대해 보면서 또 베스트 파트너 나연우 파트너의 아성에 도전하는 박종현 파트너 어떤 재료들로 또 2개월 동안 맛있는 요리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 파트너입니다. 일단 지금 상한가 레시피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 레시피 프로그램에서 일단 요리와 어떻게 보면 주식도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집을 보시게 되면은 같은 음식도 맛집에서는 작은 소스로 맛집과 일반 음식점으로 나눠지듯이 주식 같은 경우도 본인의 투자 원칙 내에서 그 기준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저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레시피에서 관련된 제 투자 원칙대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함께 해서 제가 좋은 밥상을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박종현 파트너의 맛있는 밥상도 매주 기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두 분의 레시피를 보면 평소에 투자 성향이 어떤지도 또 보일 것 같은데 2월 들어선 또 변동성도 커지고 요즘은 또 너무 가는 종목만 가기만 해서 가끔은 저희가 변칙 레시피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두 분의 평소 투자 성향은 어떤지 변동성 장세에만 나오는 그런 킥 같은 레시피가 있을까요? 예, 뭐 저의 장점, 킥이라고 하면 역시 좀 이런 타점 중심의 매매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철학이 바로 좀 타점이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이 철학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상한가 레시피를 통해서 확실한 타점도 보여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금 포트 운영, 이런 포트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2개월 동안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단기 관점에서 빠르게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잡아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좀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춰서
타점 중심으로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렇게 단기, 중기 모두 다 이렇게 좀 탄력 있는 우리 맛있는 이런 종목과 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나연호 셰프만의 킥 레시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우리 박종현 파트너만의 킥 레시피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바벨 투자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바벨 투자 전략은 단기 종목과 스윙 종목을 같이 병행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른 순환, 최대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군들의 돌파나 눌림 공략을 하고 있고요. 스윙 투자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최대 거래 대금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안정성 있게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재무 분석을 통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거래 대금을 좀 자금을 좀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한가의 레시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단기 종목을 좀 비중을 좀 높이고 스윙 종목도 같이 활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박종현 파트너만의 대장주 공략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끝까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2달간 진행된 수익률 대회에서 패배를 하시는 분은 진짜로 이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룰인데 그럼 본격 대회를 앞서서 본인이 또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나의 레시피는 좀 이런 매력이 있다 좀 어필해 주신다면 우리 나연우 파트너는 어떤 매력 어필해 주실까요? 예, 우리 일단 베스트 파트너에 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도전 우리 박종현 셰프님께 그렇죠.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감이 아닌 우리 타점의 힘으로 우리 가족님들께 다가갈 거고 무엇보다 이 맛있는 레시피 우리 앞에서 현혹카세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셰프로서 우리 이 시간 통해서 레시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도 멋진 레시피로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통 오마카세 오시면 우리 셰프한테 다 이렇게 맡겨주시면 다 알아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잡아드리는 레시피 따라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타점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단기 관점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또 감이 아닌 타점의 힘으로 보여드린다는 이야기 힘찬 포부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선 또 베스트 도전가죠. 네. 박종현 파트너만의 마지막 매력 어필한다면 어떤 매력 어필해 주실까요? 일단 나연우 셰프님하고는 좀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스타일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일단 뭐 승부보다는 일단 맛있는 레시피를 통해서 일단 밥상을 차려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드시면은 저는 일단 그걸로 만족을 하고 주식 투자라는 거 일단 제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하고 그 결과는 따라오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시장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오겠지만은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장주만 매수하기 때문에 대장주 레시피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아마 2월, 3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매주 수요일 7시 상한가 레시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서 이 뜨거운 주방의 엄격한 규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입니다. 생존을 건 진검승부. 베스트 파트너와 도전 파트너가 오직 수익률 하나로 2개월 동안 서바이벌 대결을 펼칩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재료 선택은 신중하게.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국내 상장 종목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같은 종목의 중복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손절가는 무조건 엄수. 종가 기준 손절가 터치 시 폐당 재료는 즉시 폐기, 무조건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자의 영광. 2개월 대회 후 최종 승자는 다음 주에도 이 주방을 지킬 수 있지만 패자는 또 새로운 셰프에게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레시피를 만들어 볼 시간인데요. 먼저 상한가 레시피, 내일의 주식 냉장고 재료부터 공개합니다. 네, 어떤 게 공개되어 있을까요? 지금 모두의 냉장고에 없어서는 안 될 1등 식재료죠. 든든한 반도체 쌀밥이냐, 또 아니면 입맛을 확 깨울 수 있는 2등 섹터의 특식이냐. 과연 이 재료들로 우리 두 분은 어떤 밥상을 차려주실지. 먼저 나연우 파트너, 예. 반도체와 2등 섹터.
이 재료가 나왔는데요. 예. 이 재료들로 또 어떤 요리 해주실까요? 예, 먼저 이렇게 요즘 시장에서는 좀 전략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하고 이렇게 2등 섹터 이렇게 있는데 결국엔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등 섹터, 2등 섹터라고 표현되긴 좀 그런데 이런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다 이런 애들이 다 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전략을 이렇게 한번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필두로에서 반도체들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점에서 이미 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핵심 섹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도체 섹터, 이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다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저점에서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 저는 그래요. 반도체 섹터는 접근하실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을 잡아드리고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스테이하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 코스피 6천을 가기 위한 핵심 섹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기타 등등 이런 눌림을 줄 때마다 조정 시마다 우리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면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뭐 2등 섹터, 다른 섹터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뒷코너를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또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는 반도체와 2등 섹터로 어떤 요리 해주실까요? 일단 뭐 2등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죠. 시가총액 1,000조, 우리도 천조국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네. 천조국이 됐는데 일단 뭐 우리의 주식이 쌀이고 또 주식의 또 대장인 반도체 누구나 다 지금 구간에는 2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수출 데이터가 가장 반도체 섹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기본적으로 2월달은 반도체를 좀 보유하셔야 되고 2등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관련해서 이런 밸류 체인에서 이런 소부장을 저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부장 중에 지금 보시면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이 수출 데이터가 가장 좋고 당연히 실적 라인 쪽엔 HBM 쪽 요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따가 좀 알려드릴 텐데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구간 눌림목 구간에 매매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도 실적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습니다. 뭐 유리기판이나 CXL 뭐 이런 성장주 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 저는 3대 병목 현상으로 투자 시에 일단 1차가 반도체 그리고 원자재 세 번째가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런 향후 쇼티지에 대한 부분으로 반도체가 지금 많이 올라왔고 다음 타자가 에너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AI 성장 사이클에서 어떤 밸류체인의 순서도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좀 우리가 대장주, 주도주를 놓치지 않는 매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실적주 중심으로 눌림목을 공략해보자. 사실 반도체 쉬어갈 때 좀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락 후에 회복 탄력이 아주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또 막판 뒷심으로 결국 빨간불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주식 요리에 들어있는 재료 또 어떤 재료들이 조금 더 풍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나연우 파트너부터 들어볼게요. 예, 이제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주 재료를 한번 말씀드렸을 보니까 이제 2등 섹터에서 이제 부재료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앞에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 많이 올랐다면 좀 신규 매수는 저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봐요. 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좀 스테이하는 모습들을 거쳐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로, 그러니까 2등 섹터를 좀 주목해 본다 그러면 이젠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이 두 개를 한번 강조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결국에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로봇 계속해서 좀 순환하는 종목 장세인데요. 지금 반도체랑 이런 로봇주들 크게 오른 반면에 이런 종목들이 못 올랐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코스닥 제약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장에서도 강한 상승보다는 이 과열 구간을 지금 코스닥 제약 차트예요. 이렇게 쉬어가는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나쁜 추세를 깨트리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이격 조정 성격, 많이 올랐던 만큼 이런 눌림을 주는 이격 조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 이후에 강하게 좀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자, 이에 반면에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갖고 가야 되시지만 앞으로 좀 덜 오른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쪽에 주목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는 이게 2등 섹터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로봇 이런 종목들은 네. 같이 가야 될 섹터다.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가 아닌 2등 섹터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쪽 주목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 네. 2등 섹터 또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에너지 섹터로 좀 정했습니다. 에너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변목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사이클에서 지금 시장 자체도 이런 버블 시장, 유동성 시장이 이런 AI 사이클과 같이 일단 움직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향후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AI 시장이 만약 사이클이 끝난다 그러면 반도체도 이런 에너지 섹터도 같이 추세가 일단 끝나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너지 섹터는 오늘도 태양광 보시면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네. 저가 구간에서 이제 장대 양봉을 처음 세웠고 왜 에너지 섹터를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이 서버용 뭐 디램이나 관련된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기업용 뭐 SSD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쇼티지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에 이런 병목 현상과 쇼티지 현상이 나는 게 에너지 쪽입니다. 최근에 보면 SMR 관련된 이런 원자력 쪽도 올라왔고 금일 정부에서 K-RE100 관련된 이런 속도를 높이겠다. 국무회의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태양광 관련된 우주 쪽에 태양광과 뭐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우주에 짓는 게 더 저렴하다라는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부각되면서 좀 그전에도 뭐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해놨던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거래대금 들어오고 바닥에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같이 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했을 때 에너지 섹터 내 연료 전지, 태양광, 뭐 2차 전지, ESS 이런 쪽은 우리가 신고가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의 도마에서 아마 가장 맛있었던 재료는 에너지였습니다. 또 에너지 인프라 전력 설비부터 전선과 태양광, 풍력까지 일제히 좀 맛있는 냄새로 우리를 유혹을 했는데 나윤호 파트너,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맛있는 냄새가 났던 요리, 키워드로 꼽자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2차 전지를 섹터인가요? 아니면 섹터요. 섹터요. 네. 저는 2차 전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좀 이제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 2차 전지주라고 보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 2차 전지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 딱 나눠져 있어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2차 전지주들이 포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코스닥에서 시세를 이끌 수 있는 섹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결국엔 지금 이게 기존에는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로 본업을 이어나갔다면 최근에 좀 주목을 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ESS예요. 자, ESS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그동안의 발목을 잡고 주가를 항상 끌어내렸던 게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엄청나게 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실적 개선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ESS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결국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AI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 미국, 북미 중심으로 해서 ESS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원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에너지 저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이터 세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북미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ESS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탄력을 받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주목할 부분은 미래 성장 동력이에요.
우리가 주가를 항상 미래 성장성을 좀 먹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를 볼 때 LFP 배터리가 중국 기업들한테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내놓을 때 LFP 배터리로 이렇게 가격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몸통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고밀도 고순도의 이 배터리가 탑재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LFP 배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들, 삼원계 배터리들이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필두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주는 지금 우리 아까 차트를 보셨겠지만 다른 반도체주들 강세일 때 지금 눌림을 받고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섹터를 보실 때 좀 더 2차 전지주에 주목을 하시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현 셰프는 에너지를, 또 나연우 셰프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배터리 관련주를 주목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제 또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지 오늘의 첫 번째 주식 요리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레시피 첫 특별식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떤 요리를 해주셨을까요? 먼저 나연우 셰프 유비케어 가져와 주셨고요. 박종현 셰프는 KCTC 가져와 주셨습니다. 우리 박종현 셰프부터 KCTC에 대한 매력, 현 시점에 가져와 주신 이유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KCT 같은 경우는 일단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컨셉에 맞게 좀 가성비 좋은 맛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성비 좋다. 저도 기사 식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돼요. 동사 같은 경우는 물류 및 택배 운송, 물류 기업입니다. 근데 KCT를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주요 일단 부산 쪽 신항에 대한 이런 투자가 지금 12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극 항로 관련해서 이런 성장, 그리고 현재 PER 같은 경우는 다 저평가 상태에서 오늘 보시면 자산주, 뭐 대성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후발성으로 급등을 했는데 동사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저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동안 오랜 기간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거래대금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동반해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에서 조정주 때 눌림목 공략하시게 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사식당 같은 가성비로 승부를 보겠다. 저평가 매력이 있는 KCTC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에 맞선 우리 나연우 셰프의 유비케어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뭐 유비케어는 실적과 성장성 이 두 가지 키를 다 갖고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우리 맞춤형 저희 오늘 셰프 음식 첫 번째 종목이잖아요. 현욱하세요. 네, 그렇죠. 현욱카세 네.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서 구성해서 잡아드렸듯이 저는 전략을 오늘 투 트랙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단기 관점에서 좀 급등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앞에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종목은 좀 중장기 종목으로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잡아드릴 건데요. 자, 유비케어는 좀 생소하신 종목일 수도 있어요. 국내 1위 의료정보 시스템 점유율 1위를 갖고 가고 있는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실적과 정책을 말씀해 드렸는데, 자,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작년 매출 같은 경우가 1,97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5억인데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5%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주가를 볼 때 저는 항상 펀더멘탈을 강조 드리는데요. 그 펀더멘탈의 배경에는 실적과 성장성 이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 한번 탄탄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원격 의료법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정부의 원격 의료법 제도화에 따른 기대감과 정책 수혜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단기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한 이유는 제가 일봉 주봉을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강한 음봉 이후에 이렇게 강한 양봉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전고점, 우리가 항상 이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흐름을 볼 때 지난번에도 한번 윗꼬리를 한번 달렸지만 계속해서 그동안 걸려 있었던 이 저항대를 오늘 강하게 뚫어주면서 어느 정도 위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양봉 3개를 뽑아주면서 강하게 한번 추세를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일주일 동안 뭐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이 충분히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윗방향으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면서 결국엔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이 기업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녹십자 자회사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뒷배도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우리 4,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3,400원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연우 셰프의 유비케어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지금 각각 다른 매력을 담고 있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 네. 나연우 파트너가 가져와 주신 유비케어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위료 관련된 지금 현재 메디아나 네.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 비슷한 뭐 디지털 관련된 위료 장비, 위료 기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저는 2월 달에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소외주들, 오늘 같은 경우는 소외주들이 좀 반등 나왔듯이 좀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한 말씀 해주시면서 유비케어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연우 셰프한테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유비케어에 맞서는 KCTC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차트를 보니까요. 네. 지금 손에 좀 땀이 납니다.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긴장이 됩니다. 예, 네. 왜냐면 제가 우리 박종현 대표님이랑 전에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박종현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게 돌파 매매를 굉장히 잘하세요. 돌파 매매요. 예, 그걸 굉장히 네. 잘하십니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이게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좀 단기 관점에서도 굉장히 잘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지금 손이 땀이 납니다. 그래서 지면은 이걸 때 퇴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당연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종목 잘 선정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뭐 서로 두 개 네. 종목이 모두 다 잘 되면 좋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두 종목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 또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결과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냉장고의 또 다른 중요한 재료를 꺼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레시피 재료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냉장고 재료는 기관이 지어주는 뜨끈뜨끈한 보양식입니다. 또 1월 달 천스닥을 이끌었던 기관이 오늘은 코스피에 대규모 러브콜을 보내면서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기관의 재료로 요리한 뜨끈한 보양식,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이 지어주는 뜨끈한 보양식 우리 나연우 셰프 LNF 선정해 주셨고요. 우리 박종현 셰프는 헥토 파이낸셜 가져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들이 또 현 시점에는 어떤 매력을 품고 있는지 우리 나연우 셰프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뭐 LNF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가장 뭐 유명한 종목 중 하나죠. 저는 우리 항상 2차 전지를 말씀드릴 때 좋게 보고 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LNF, 삼성 SDI까지요. 자,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특히 ESS 쪽에 대한 모멘텀, 양극재 출하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 ESS 부분에서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앞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ESS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로봇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테슬라 신형 모델 Y에 이 탑재되고 있는 하이니켈 이쪽에 대한 출하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젠 2차 전지주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에코프로,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저는 올해 2026년 너무 단기 관점에서도 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떠나서 좀 중장기 관점에서 오래 길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차트와 수급을 통해서 함께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기관과 이런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 지금 1개월 동안 한번 집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연기금에서 지금 34만 주, 그리고 투신권에서 30만 주, 보험에서도 이렇게 매수가 기관 쪽에서 집중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집 주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기금, 투신권 이런 기업, 이런 주체들은 이 기관 쪽에서 뭐 바로 오르면 단타식이 아니라 밸류 투자를 하는 매수 주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지금 통신 때문에 이 차트는 못 보여드리지만 네.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지금 바닥을 우리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눌림을 받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눌림을 받았을 때 오히려 저점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자막에 나가듯이 네.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를 활용을 해보자 앞서 또 말씀해주신 2차 전지 관련해서 LNF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LNF에 맞서는 헥토 파이낸셜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헥토 파이낸셜 뭐 좀 트렌드 하신 분들은 아시는 종목이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오.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업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어떤 IT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AI 기업하고 IT 기업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결제했을 때 가끔 이 결제사로 뜰 때가 있어요. 그럼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서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시스템 결제망을 현재 구축. 이 서클 같은 경우 글로벌 이런 코인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에 일단 스테이블 결제망을 구축을 했고요. 간편 현금 결제, 뭐 피지사, 휴대폰 결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동사 같은 경우는 약간 중소형 종목인데 지금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에 보시면 1월 달부터 연기금이 좀 매집이 들어왔고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또 제가 또 항상 좋아하는 이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 있고 기간 수급이 들어와 있고 항상 말씀드린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N자형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 기업과 그리고 은행 중심의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아직 정부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늦어도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국가대표 AI 기업들이 선정이 된 후 이런 SI 기업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올해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돌파했던 가격 요 22,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상단 박스권으로 급등권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가 33,000원. 손절가는 항상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거래 대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동반해서 이 박스권을 보이고 이 박스권을 돌파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 22,000원 이탈 없다면 추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 1차 목표가 33,000원, 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두 셰프님께서 총 각각 두 가지 종목씩 네 가지의 종목을 가져와 주셨거든요. 유비케어와 KCTC 그리고 LNF와 헥토 파이낸셜 선정해 주셨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 네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네 종목 중에 먼저 우리 나연호 파트너부터 어떤 종목이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종목 중인가요? 네, 하나만 우리 골라보자면. 하나만 골라보자면요. 저는 우리 박종현 셰프님께 죄송하지만 네. 제 종목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어, 유비케어 단기 급등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확실히 지금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 좀 중기 안정형 잡아드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근데 사실 LNF도 저는 좋긴 한데 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유비케어가 아무래도 좀 더 가볍고 이런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한번 유비케어로 한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1위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파트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내일 유비케어가 선두주자로서 가장 좀 높게 움직일 것 같다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는 앞서 선정해 주신 네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1위로 달릴 것 같으세요, 내일?
일단 제 두 종목이 일단 제일 좋은데. 그런가요? 네. 예, 제가 좋은데 일단 KCT하고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한 개는 자산주 저평가 종목이고 하나는 관련된 실적 포함해서 이것도 정책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뭔가 정책 모멘텀이 만약에 뉴스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급등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셰프님 모두 각자의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셰프님께서 처음으로 선보인 상한가 레시피, 유비케어와 KCTC 그리고 LNF와 헥토파이낸셜까지 내일 목요일 시초카에 편입됩니다. 과연 어떤 요리가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지 다음 주 그 결과가 공개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애프터마켓에서 실적과 공시 등 다양한 소식과 함께 주요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애프터마켓 상황 서유연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 내일의 진주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흐름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한온 시스템이 10%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BYC는 9%대, 고영은 7%대, 에이프리바이오는 6%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가 6% 넘게 급락하고 있고 그 밖에 GS 리테일은 5%대,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롯데케미칼도 각각 3%대, 2%대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들을 종목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 올 상반기 2건의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높일 타이밍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PB-R3는 오는 3월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의 임상 이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고 APB-A1은 오는 6월 갑상선 암병증 임상 1비상의 최종 데이터 공개와 연내 임상 이상 진입이 기대된다는 설명인데요. 오늘 주가는 정규장에서 하락 전환했다가 장 마감 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도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마리서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의 지난해 연매출이 5천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3%, 영업이익은 70% 늘었는데요. 한편 파마리서치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51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0% 이상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 초반 하락 전환했고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오며 낙폭을 키웠는데요. 현재도 8%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카카오게임즈 만나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와 중국 텐센트가 8년 전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며 공동 보유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매각할 때 텐센트 지분을 묶어서 판매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업계에선 카카오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사전 정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주가는 정규장에선 소폭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장 마감 후 해당 소식이 들려오며 상승 전환했는데요. 현재는 1%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애프터마켓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현재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재 또 에이프릴 바이오는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좀 양상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종목들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 5% 넘게 급등하는 특별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최근에 제약 바이오의 흐름들을 봤을 때 좀 탄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제약 바이오는 결국에는 가야 될 섹터예요. 이 코스닥에서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섹터고 이 최근 들어서 이런 바이오 섹터들 애프터마켓에서도 마찬가지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에이프릴바이오가 예를 들어서 그 파트너 룬드백이 이런 임상 이상 진입에 결정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다만 근데 우리가 한번 좀 매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임상 이상 진입 소식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나온 건데, 자, 에이프릴바이오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미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럼 프리마켓에서 보셨을 때 지금 6%가량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위에서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바닥 구간,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면 이게 더 강하게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정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5일선 타고 강하게 이미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7만 원 근처까지 한번 찍어줬던 만큼 만약에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는 내일 정규장에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우리 좀 일정 부분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 정규장에서는 지금 최근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 가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한번 탄력이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익절하시는 전략, 그리고 절반 정도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랐을 때는 5일선을 이탈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추세를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고, 신규 매수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릴바이오 또 현재로서 신규 매수는 어렵겠지만 보유자분들은 내일 상승이 나와준다면 일정 부분 익절을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 네네. 에이프릴바이오가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도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코스닥 ETF로 보시게 되면 네. 제약바이오가 40%, 어.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소부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물이 드라이브 되었을 때 제약바이오 중에 일단 급등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올라간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2차 전지들이 좀 반등이 나왔고, 반대로 또 반도체가 쉴 때 그 서브 업종들이 좀 움직이는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이 감사 시즌이 또 3월이 시작인데, 저는 일단 사실 제약바이오는 재무적으로 이상 좋은 종목, 제가 한미 약품을 최근에 소개해드렸는데 재무적으로 좀 불안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항상 저도 투자할 때 3월 달에 제약바이오 들고 있으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도 안정적인 이런 재무적을 가진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그런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저는 코스닥이 1,50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조정 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신고가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매수 관점으로 보고 신고가까지 투자를 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급락을 하고 있는 파마리서치도 함께 살펴볼게요. 애프터마켓에서 8% 넘는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급락하는 특별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보니까 네. 그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 너무 시장에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못 미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야, 이거 실적 발표되는데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거지만, 저는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 일단은 여러분 매도보다는 당연히 한번 홀딩 의견을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박 셰프님께서 잘 우리 설명도 드렸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자,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네. 파마리서치는 스킨부스터 리쥬란으로 워낙 유명한 종목입니다. 우리 뭐 피부과나 이런 피부의원 병원 가시면 이 리쥬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킨부스터. 이쪽에 있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자,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정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낙폭을 한번 보여있는 종목이에요. 한번 지금 과매도 구간을 2번을 불러오면서, 우리 앞에 에이프릴바이오와 한번 비교를 할 때 말씀드려보면 에이프릴바이오는 이미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41만 원, 거의 39만 4천 원까지 한번 쭉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 빠진 자리를 보셨을 때 이 40만 원 전후까지 한번 빠지게 된다면 이 쌍바닥을 또 다져주면서 어느 정도 밴드 하단까지 딱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너무 이렇게 지금 기대치를 못 미쳤다는 이런 소식에 막 바로 이렇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급격하게 과매도 구간에 더욱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홀딩 하시자는 의견 잡아드리고요. 무엇보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런 리쥬란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런 스킨 부스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과 뭐 영업이익이 적자 기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내일장에서 내린다고 해서 겁내신다기보다는 우리 한번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은 우리 좀 더 길게 보시고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일단 홀딩하면서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현 파트너, 파마 네. 리서치 현재로서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보유자와 일단 신규 접근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점 대비해서 지금 차트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점 대비로 보시게 되면은 50% 이상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 구간에서 지금 37만 원 부근, 여기에서 박스권 하단, 그리고 상단이 54만 원 정도. 당분간은 이 상단 하단에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단 37만 원 이탈이 없다면은 상단 54만 원 위에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축소하고 추후에 좀 같은 의견으로 지금 화장품과 이런 미용 기기들은 아마 중국 쪽에 대한 한한령 해제나 중국 이런 관련된 호재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홀딩 의견, 신규 접근은 40만 원 아래에서만 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종목들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고 왔고요. 상한가 레시피 저희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 대결에 막이 올랐습니다. 두 분의 레시피를 더 자세하게 듣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두 분을 또 어디서 언제 만나볼 수 있는지 우리 나연우 셰프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예,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경제 방송에서 에코프로 그리고 리브스메드 이런 종목들을 우리 저점에서 선점해서 확실한 타점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오늘 상한가 레시피를 통해서 또 멋진 종목도 한번 준비를 해봤지만 이 시간 관계상 더욱더 우리 더 자세한 전략과 우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 우리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우리 또 이 종목과 별개로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히든 종목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무료 방송에서 장중 무료 방송에서 리브스메드 급등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음 떠오를 수 있는 종목 우리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가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잠시 후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서 나연우 파트너의 무료 온라인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우리 박종현 파트너, 저희 네. 시청자분들이 언제 또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숨은 보석 같은 종목을 발굴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벤처 투자 저점 매수해서 지금 현재 시장 주도주가 됐습니다. 오. 네, 저는 오늘 2월 달 변동성 구간이 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우리가 공략할 종목군들 제가 사무실을 가서 9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숨은 보석 같은 종목 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현 파트너의 무료 온라인 방송 오늘 저녁 9시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레시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주식 4행시, 진짜 주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2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국고처 특집 방송이 진행됩니다. 1부부터 6부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2월 시장을 이끌 진짜 주조도는 무엇일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시장과 다른 선택, 결과로 증명되는 상한가 레시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또 다른 신선한 냉장고 재료와 수익률로 증명하는 주식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